식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요. 자, 첫째는 뭐냐, 어떤 음식을 먹을 건가는 암 환자 식사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식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요. 자, 첫째는 뭐냐, 어떤 음식을 먹을 건가는 탄수화물을 줄이는데 단순당을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지방은 좀 늘리는 게 낫다. 근데 지방을 늘릴 때는 그냥 우리가 뭐 돼지고기, 뭐 베이컨 이런 데 있는 이 포화지방산을 보다는 오메가3가 많은 지방산이나 거기에 보면은 오메가3가 많은 것은 들깨라든지 아마씨, 햄프시드 이런 게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단순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좋은 것은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그래서 이런 불포화 지방산 섭취를 많이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런 걸 항상 섭취할 때는 우리 비타민이 이런 부분들이 많아야죠. 비타민은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만드는 데도 관여를 하지만 항산화 작용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 대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겠는데,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음식이고, 자, 음식을 이제 언제 먹는 게 좋을 건가? 이런 부분에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잖아요. 세 끼 중에서 어느 때 제일 많이 먹어야 될 건가? 일단은 아침을 가장 많이 먹는 게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아침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 생리적으로 이 먹은 음식을 소화를 가장 잘 시킬 수 있을 때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탄수화물에 대한 인슐린도 그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소화 효소도 많이 나오니까 이때 먹는 게 좋겠고. 근데 이제 지방을 먹을 때는 가능한 이제 점심 때 먹는 게 좋겠고. 왜냐하면 오후에는 에너지를 많이 쓸 일이 많으니까. 지방에는 칼로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칼로리가 많은 게 들어왔을 때 안 써버리면 비만될 수 있으니까 점심 때 지방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어떤 영양소든지 간에 가능한 적게 먹는 게 좋겠고.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일주기, 하루에 일과에서 어떻게 먹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식사 방법이죠. 식사 방법. 여기 안 좋은 방법들이 몇 가지 있죠. 우리가 어때요? 첫째, 식사 시간. 식사 시간을 짧게 하지 마라.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조하는 식사 시간이 30분입니다. 30분에서 1시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10분 이내에 끝나죠. 근데 의도적으로 30분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30분으로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씹는 것을 자주 여러 차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음식 한 숟갈 먹고 한 30분에서 한 100번 정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분 만에 밥 먹는 분들 보면은요, 몇 번 우물우물하고 삼켜버리죠. 이제 그리 되면은 이제 위가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작은 창자는 이런 데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우리 장내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식사 시간에 일단은 30분 정도 이렇게 넉넉하니 잡아서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씹는 것을 좀 자주 씹어야 돼요. 그 입안에서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수록 좋습니다. 그거는 이 생각해 보세요. 입안에서 음식을 씹고 있으면 위에서는 지금 씹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은 이제 내려 보내줄 거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 음식이 들어올 때 이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뭘 준비하느냐? 여러 가지 단백질을 소화하는 효소나 위산을 준비를 해요. 이게 씹고 있는 동안에 그거 준비할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려오게 되면은 바로 소화를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씹는 시간을 길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할 때 우리가 그 위산이 되게 우리 암 환자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산이 적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물을 그때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몇 가지 안 좋은 이제 우리 음식 습관들 중에서 이런 게 있죠. 폭식. 막 한꺼번에 먹을 때는 왕창 먹고 또 안 먹을 때는 막 굶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폭식이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이 폭식은 일단 이게 한꺼번에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가장 안 좋은 게 첫 번째, 혈당 수치가 순간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혈당이 높아지니까 암세포 성장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쓰고 남으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지방을 저장하는 거예요. 지방으로 저장이 넘겨버려요. 그런데 그 과정을 끝나고 나면은 갑자기 혈관 안에 혈당이 떨어져가지고 저혈당으로 빠져요. 왜냐면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은
우리가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겠지만 이걸 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몽땅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몽땅 나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방으로 가고 에너지 갖다 쓰고 하면 포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혈액에는 인슐린은 높아지고 영양분은 없는 거예요. 인슐린이 많아지니까 이 인슐린이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허기가 져요. 그럼 또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폭식은 정말 안 좋은 방법. 그리고 속식, 너무 빨리 먹는 거, 그게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편식. 편식은 한쪽으로 편향된 음식을 먹는 거죠. 되게 이제 육식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죠. 육식 좋아하는 분들이 고기만 먹고 야채라든지 물도 잘 안 마시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고기 중에서도 또 어떤 거예요? 전부 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아니면 가공육 이런 거를 좋아하죠. 이런 식으로 한쪽에 편식되어 있는 부분, 이 음식 습관이 암 환자들한테 이건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영양소, 태우는 영양소가 많아지는 방법을 찾아야 돼. 태우는 영양소는 일단 채식이에요. 채식을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안 좋은 부분이 간식. 간식인데 특히 야식, 저녁에 간식을 먹는 거. 저녁에 간식 먹는 것은 먹고 나서 어때요? 자버리잖아.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영양소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먹고 나서 나는 자버리는데 내 장은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은 또 혹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안에서 산화물들이 몽땅 만들어 있잖아요. 암을 키우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요. 그 다음에 나는 짠식이란 말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짜게 먹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짠 음식은 되게 이제 나트륨이 높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은 우리 몸 안에서 염증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특히 위암 같은 경우는 이게 짜게 먹는 사람들이 위암에 잘 걸리거든요. 위 점막에 염증을 일으켜서 그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암을 일으키는 원인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게 이제 소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막 소금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논리가 뭐냐면요. 이 소금이 우리 면역세포가 어떤 암세포를 죽이려면 효소가 있어요. 그란자임이나 포포린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나트륨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을 많이 먹어야 된다. 나트륨이 많은 게 소금이다. 소금을 먹어야 된다. 그런 이론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있어요.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세포 탈수가 옵니다. 세포 안에 물을 쭉 빨아들여요. 그래서 세포 안에 물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이 세포가 물이 부족하면은 암세포로 넘어가는 원인이 돼요. 특히 세포 안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집에 물 없으면 설거지 못 하잖아요. 설거지도 못 하고 화장실에 대변 봐놓고 냄새 나는데 물 내려야 될 건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이 냄새에 있고 그 다음에 집안 청소도 못 하니까 불결해지잖아요.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 안에 물이 부족하면은요, 우리가 에너지 만들면서 만들어진 이런 산화물이 특히 ROS 같은 것을 정리가 안 돼요. 빨리 빼내야 되는데 못 빼내요. 그래서 정상세포가 그러다 보니까는 유전자 변이가 와가지고 암세포로 넘어가 버리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소금이 그렇게 탈수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면역세포에서 면역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반대로 오히려 면역을 떨쳐버리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소금을 먹음으로써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그런 면역세포 기능도 높이는 게 아니고 떨쳐버리는 그런 논문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근데 우리 그 소금을 권하는 분들이 이 면역세포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또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 혈압 상승이 오죠. 고혈압 같은 거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장기들 기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금을 이렇게 많이 먹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짠식이 안 좋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음식을 어떤 방법으로 먹느냐, 그 다음에 언제 먹느냐, 어떤 것들을 먹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참고로 하시면은 우리 식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